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규칙 개정안.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제도는 건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건축물은 단순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규칙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이번 개정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건물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앞으로는 건물을 잘 짓는 것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올바르게 지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적용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분의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 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 조건에 따라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나 그런 공간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건물들은 모두 2인증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운영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녹색건축센터가 운영기관이 되고, 이곳은 제도관리, 교육, 홍보, 조사 연구, 통계 분석까지 제도의 전반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 건물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증기관은 전문 인력을 최소 8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인증 절차와 규정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기관은 제도의 총괄 관리, 인증기관은 현장에서 직접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째, 건축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설계도면, 성능 내역서, 장비 용량 계산서, 조명 밀도 계산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인증기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도서 평가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 현장까지 가서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넷째,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건물의 상황이 바뀌었거나 다시 심사를 받고 싶다면 재인증이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인증에 앞서 예비인증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인증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인데, 이를 통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본 인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건축물이 그대로 완성되어야 본 인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볼까요? 인증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물에서 소비되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합니다. 둘째, 태양광이나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였는지를 봅니다. 셋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흔히 BMS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얼마나 적게 쓰고 얼마나 스스로 만들어내며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평가의 핵심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건축물이나 특정 목적 때문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건물들은 인증 등급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운영기관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끝까지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물이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필요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인증 결과에 불복하거나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수수료와 위원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인증을 신청하거나 재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금액은 건물 면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심의하고 관리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첫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 강화. 둘째, 제도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 분리. 셋째, 엄격하고 체계적인 인증 절차와 사후 관리 강화. 넷째, 일정 규모 건축물의 의무 인증.
앞으로 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칙, 건축 관계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